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몰입의 대가 황롱문 서울대 명예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황롱문 교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철이 참 빨리 든 편인데요. 그 이후로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그 자체에 몰입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답게 체계적인 몰입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오늘은 황롱문 교수가 얘기하는 몰입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제대로 몰입할 수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롱문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는 주로 이제 그 교수님 개인적인 경험, 네네. 내가 어떻게 몰입에 관심을 가졌고 이런 몰입 경험을 했다. 네네.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좀 그 정말 몰입이 뭔지, 예, 또 몰입하는 방법, 네, 이런 거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그 몰입 상태라는 게 네, 이렇게 뭐 집중을 하는 것도 몰입 아닌가요? 그러니까 몰입은 집중된 상태가 순간적이 아니라 긴 시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달도 가능해요. 네.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딱 그 문제와 이제 저만 존재해요. 특히 제가 이제 가족하고 있을 때는 9시 전에 자요. 이제 테니스 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졸리면 먼저 자요. 그러면 12시랑 1시 사이에 깹니다, 제가. 주로 그 문제랑 같이 깨요. 그 아이디어랑 같이 깹니다. 그걸 적으려고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가족은 자고 있고 새벽 이제 그 시간이 세상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조용한데 이 넓은 우주에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너무 고독하고 무섭지 않나요? 근데 굉장히 행복해요. 특히 그러다가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은 온몸이 전율을 해요. 그런 이제 굉장히 행복한 상태가 돼요. 근데 그 상태를 제가 볼 때 가장 비슷한 상태가 가나선을 하는 스님들이 말하는 삼매 상태. 그 참선. 네, 참선하는 분들이 말하는 삼매 상태. 그 상태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딱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 명상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명상에서도 이제 그 상태로 가려면은 꽤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으로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가나선을 하면은 그런 상태에 많이 가요. 예. 그 명상은 무슨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하고 저는 이제 이거를 몰입하는 방법을 슬로우 싱킹이라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천천히 생각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명상은 집중이죠. 그러니까 명상은 이완을 하고 집중을 하는 상태예요. 뭐 코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호흡에 집중할 수도 있는 거죠. 이완을 한 상태에서. 근데 몰입, 제가 말하는 몰입은 이제 슬로우 싱킹에 의한 몰입이라고 얘기해야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완하고 집중까지는 똑같아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요? 예, 집중이 코나 호흡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문제에 답을 내는 거. 아까 그 간화선에서 화두에 집중하는 거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화선하고 비슷한 거죠. 간화선은 집중을 나가서 화두라는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화두에 답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과 오히려 비슷해요. 얼마 전에 우리 스님 나오셔서 네네. 그 하한거, 동한거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거죠. 들어가서 하는 거. 그렇죠. 그분들이 여름 3개월을 화두 하나만 생각하는 걸 이제 하한거라고 그러고 겨울 3개월 화두 하나만 생각하는 걸 동한거라고 그러는데
예,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제가 책을 읽어보면 그 삼매 상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도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 네네.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거든요. 네. 그건 몰입 아닙니까? 몰입이죠. 그것도 몰입입니까? 예, 예. 강홍 작가님 제가 그 강연 들어보면 일단 몰입이더라고요. 아, 그 몰입이에요? 네네. 그럼 우리 세상에 고민 많은 사람들 다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이제 며칠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저는 저 하여튼 중간에 자다가 화장실 갈 때 퍼뜩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몰입 상태에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가 너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양상이 뭐냐면 첫날 이튿날,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면 첫날 이튿날 풀려요. 문제가 쉬우면. 근데 제가 하는 도전한 문제들이 이제 저희 분야의 난제들이니까 첫날 이튿날은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런 진전이 없거든요. 근데 3일째부터는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원리를 연구를 하자 해서 이제 그 원리를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첫날 이튿날은 아무 진전이 없다가 왜 3일째 될 때 그 3일째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냥 그 생각만 쭉 하잖아요.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을 때는 이제 몰라요. 제가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깨어날 때 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나야 돼요. 예, 딱 깼을 때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요. 내가 깼는데 내가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제가 몰입이라고 그래요. 제가 글을 쓸 때, 그렇게 되거든요. 네네. 맞아, 못 쓰고 잔 것은 깨어날 때 이어서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몰입이네. 네네네네. 불교 가나선에서는 이거를 숙면이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잠을 자는 숙면과. 예. 그러니까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를 잡고 있는 상태. 일려. 예. 한결같이 화두를 잡고 있는 상태. 몽중이려는 이제 조금 그 몰입도가 좀 낮은 상태. 꿈속에서 화두를 보는 거는 제가 볼 땐 몰입도 6, 70% 이런 정도에서 나타나요. 그게 몽중이려. 예, 꿈속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근데 더 이제 몰입을 하면 꿈을 안 꾸더라고요. 그냥 그 생각을 했다 잠이 들고 깰 때 그 생각으로 깨니까 제 느낌은 밤새 내내 그 생각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괴로운 거 아닌가?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그게 너무나 반복적이어서 이제 여기는 뭔가가 있다,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원리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자기 전에 뭘 생각하고자 하는 게 방법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생각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숙면 이려가 되려면 이제 그 전부터 생각을 많이 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쌓아놔야. 예, 그러니까 내가 1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 전에 생각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만약에 5시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잘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는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이디어를 적어요. 적고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올랐는지를 이제 살펴봐요.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는 원리를 제가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과정이 없어요. 이게 무슨 과정이 있어야 내가 아이디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할 텐데. 아니, 뭐 하루 이틀 뭐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이제 3일째부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3일째부터. 네.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느냐. 근데 아이디어가 딱 나오면 이제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를 돌아보는데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에 운이 좋아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아이디어가 나와요. 무슨 세렌디피티인가 뭐. 예, 그걸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입 상태만 되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그게 생기는 과정을 제가 찾을 수가 없는 어떻게 거예요. 세계 만들어졌는지. 갑자기 뚝 떨어지고 갑자기 그 순간에 운이 좋아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언뜻 생각이 나지. 네네. 뭐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의 내용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지랑이 같이. 그런 상태인데 제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같은 실 동료가 이제 왔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그 아지랑이를 놓치는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한 아이디어여서 알겠다. 고개를 못 돌린 거예요. 제가 고개를 못 돌리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내용이 떠올라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제 그걸 적고 이제 고개를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가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온지 빤히 아는데 고개를 안 돌리니까 기분 나빴겠네. 기분 나빠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제가 지금 몰입 상태에서는 대인관계에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기는 원리를 찾았어요. 어떤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그거를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기억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과거에 만들어진 거죠.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저는 아이디어는 그때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 기억의 그러니까 감정의 뇌가 더 원시적인 뇌예요. 그렇죠. 감정의 뇌가. 그래서 감정의 뇌가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두엽에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성의 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올라오는데 감정의 뇌에서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알았고. 그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같은 거는 안 왔으면 0점 몇 초 만에 내용이 나와서 전 또 우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0점 몇 초 사이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데 이게 제가 갈등을 한 거죠. 저 사람을 봐야 되느냐. 그런데 이 아지랑이 이 내용을 놓칠 것 같으니까 제가 꼼짝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 순간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아야 이게 중요한지 하지 않은지를 알거든요. 그렇죠. 이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안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예. 그 먼저 감정의 내에서 그걸 파악을 한 거고 중요하다는 거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전두엽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가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생긴 거다.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거다. 어디 저장이 돼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냐? 그거 남은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건 너무 쉽더라고요. 그거는 잠잘 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12시랑 1시 사이에 깬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디어랑. 그때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그 잠을 잘 자야 되겠네. 네. 그게 이제 서너 시간 잔 다음에 몰입 상태에서 서너 시간 잔 다음에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몰입 상태라는 거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 계실 텐데 어떤 주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숙면 이러가 되는 계속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에서 잠을 잤다가 일어나면 그때 잠자는 동안에 얘는 계속 뭘 찾아낸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이제 그게 풀린 거죠. 그거는 이제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면 그걸 이제 계속 경험하니까 제가. 그때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다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낮에 또 떠오르고 이제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까지를 안 거예요. 그까지 알고 이제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잠잘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잠잘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뇌과학 책을 막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인 엘렌 홉슨이란 분이 잠잘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느냐의 세계 1인자예요. 그분이 엘렌 홉슨. 그분이 드리밍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겁니다. 깨어있을 때 뇌랑 잠잘 때 뇌랑 다른데 우리는 기억을 저장도 하고 인출도 해요. 그렇겠죠. 기억을 저장. 그러면 기억을 저장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단기 기억을 만드는 이제 물질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뭐 뉴로 트랜스미터 이런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파민, 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물질이에요. 그런 게 나오면 저장이 잘 돼요. 단기 기억을 만들어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할 때 그게 단기 기억이 많이 나와요. 깨어 있을 때. 그 단기 기억이 만들어져야 이제 장기 기억이 일부가 장기 기억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하는 물질은 낮에 깨어 있을 때 많이 나와요. 잠이 들면 이 기억을 저장하는 물질은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는 기억을 저장을 못해요. 꿈을 여러 번 꾸는데 다 잊어버리고 깰 때 꾼 꿈만 기억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은 각성이 됐을 때는 천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밤에 잠이 들 때는 백치가 돼요.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백치가 된단 말이죠. 아무리 천재도. 네네. 근데 기억을 저장한다는 얘기는 뭐 어떤 내용을 애우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억을 인출하는 거는 문제 해결과 관련된 거예요. 아이디어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기억.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거의 총합이에요. 뭐 본 거, 들은 거, 뭐 읽은 거 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릴 때부터 내가 배운 모든 거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게 잠재력, 무의식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 못 하잖아요. 내가 그걸 얼마나 잘 인출하느냐. 내가 몇 년 전에 배운 내용 의식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이제 무의식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현재 문제를 해결할 것과 관련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가 이제 창의력이고 사고력이고 뭐 상상력이고 뭐 다 그런 거죠.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그 능력 그걸 이제 인출 능력이라고. 그럼 별개예요?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건 다른 거죠. 인출 능력이. 그 인출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럼 잘 때 나와요? 잘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이완될 때 많아지고. 잠잘 때 REM 수면이라고 꿈을 꾸는 수면을 우리가 REM 수면, REM 이제 Rapid Eye Movement라고 그래요. 눈동자를 막 움직인다 그래서 REM 수면 때 최대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완될 때 아이디어를 더 잘 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완될 때 문제 해결을 더 잘한다. 아세틸콜린 양이 많아지니까. 근데 잠이 들면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뇌가 감정의 뇌예요. 장기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뇌가 그 감정의 뇌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와 장기 기억을 하는 부위가 같다면서요. 예,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두엽이 억제를 하고 통제를 한다면서요. 예, 전두엽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그래 우리가 감정을 억제를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참아야지. 다 참죠. 예, 그걸 막 화를 내고 멱살 잡고 이렇게 분노를 하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걸 전두엽이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억도 억제를 하겠죠. 그렇죠. 장기 기억을 억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면 전두엽도 잠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억제가 풀려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군요. 예, 억제가 풀려서 그 기억을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누구나 천재네. 누구나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은 누구나 천재가 된다. 그러니까 근데 맨날 잘 수는 없잖아. 맨정신에 이걸 인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몰입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활용을 못 해요. 왜 활용을 못 하냐면 전두엽이 잠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하니까 문제를 디파인을 못 해요. 이 잠들어 있는 뇌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줘야 되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전두엽이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잠이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야 이걸 활용하냐면 숙면 이려. 숙면 이려 상태 항상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 몰입이 되면 그 잠든 상태에서도 그걸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잠드는 거 말고요. 네네. 맨정신에도 이 몰입에 들어가서 네네네. 그거를 끄집어내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 정도는 천재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천재의 뇌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잠들 때만 잠들 때 뽑아내는 것은 천재고. 낮에 이제 고도로 몰입될 때는 영재나 뭐 조금 우수한 상태. 그러니까 평소에 나보다는 뭐 슈퍼맨이 됐는데 이제 이 잠들었을 때 창의력하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능력이냐면 거의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야. 이제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가 나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제가 이렇게 새벽 2시, 3시에 이제 옛날에 대통령 연설을 쓸 때 깜빡 졸았는데 퍼뜩 깼는데 다 기억이 나요. 그걸 읽기 전에 막 쳤는데 평소에 생각을 안 했던 내용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 절대자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닌 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뭐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좀 잘한 건데 이제 이 몰입 상태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했지? 그럼 잠을 자주 자야 되겠는데요?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죠. 몰입할 때는 제가 몰입할 때는 선잠을 한 절반 정도는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눕지 않고. 예, 앉아서 생각하다가 졸다가 이렇게 거의 하루를 보내는데 너무 좋은데 잠자는 건 좋은데 예, 깜빡깜빡 조는 거. 예, 편한 이제 몰입 의자에 앉아서 예. 생각하다가 졸다 그게 제가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데 계속 아이디어가 나오죠. 아니 유명한 사람들 보면 낮잠들을 많이 자더라고. 맞습니다. 예. 예, 처칠도 낮잠을 자는 걸로 유명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잠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선잠도 좋고 깊은 잠도 좋고요.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그 잠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중에 쉬우면 선잠을 활용해서 해결하고 어려우면 깊은 잠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몰입 아카데미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주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들? 주니어들 몰입 캠프 같은 게 있고요. 방학 때는 몰입 캠프 같은 게 있고 성인들은 이제 몰입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게 있고요. 아, 직장인도 옵니까? 그렇죠. 이 성인들은 이제 직장인 뭐 사업하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거기서 뭐 재웁니까? 성인은 그냥 원데이 클래스로 해서 실습을 조금 하고 주로 강의 위주로 하고요. 아이들은 5박 6일 이제 해서 이제 몰입 체험을 하게 하죠. 그 몰입 체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라는 거가 풀리지 않는 문제잖아요. 네. 화두. 풀리지 않으면 몰입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해 버리는데. 네. 근데 몰입이 전혀 안 돼 버리는. 네, 저는 이제 몰입을 계속 해 보니까 이제 아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이제 안 풀렸어요. 그러면 몰입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요. 2% 정도가 올라가요. 두뇌 가동률이. 그 50시간을 이제 하루에 우리가 그 24시간에 7시간 자고 17시간은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뇌 가동률이 한 34%? 대략 제가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하루에 34%. 네, 그러니까 50시간이 되면은 이제 100%가 되더라는 거죠. 삼배 상태처럼. 그럼 한 3일 정도, 사흘 정도. 예. 그 문제와 나만 딱 생각하는 상태가 되고 그때가 되면은 내 두뇌 가동률이 최대로 지금 됐구나. 기본은 3일은 줘야 되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훈련을 해야 돼. 이거는 이제 마라톤을 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마라톤을 한 거고. 아이들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 단거리 경주도 해야 돼. 단거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얘가 안 풀려 문제가. 근데 30분 만에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문제는 뭘 주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줘요. 수학 문제. 예, 걔가 지식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지식은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해야 풀리는 문제. 또 어떨 때는 공식을 모르는 것도 도전하게 해요. 그런 것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30분 만에 풀었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몰입도가 1%가 올라간 거예요. 두뇌 가동률이. 그러니까 1%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얘가 안 풀렸어요. 2시간 만에 풀었어요. 그러면 두뇌 가동률이 2%가 올라간 거예요. 2%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잠재 능력을 쓰는 법을 얘가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시간 만에 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화두가 되니까 몰입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면 좋은 점은 몰입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몰입도가 저는 떨어지던데 그게. 잡념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잡념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잡념이 들어왔다는 걸 알면 이 생각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네. 네네. 거기에 집중하는 그렇죠. 훈련. 그러다가 시간을 늘리는 훈련. 그렇죠. 처음에 얘가 이제 하나도 집중을 못하는 애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모르는 문제를 두면 애가 이제 짜증을 내요. 그렇죠. 모르는 문제 하라니까. 답도 안 가르쳐주고 하라니까. 그러면 이제 애를 우리가 이제 진정을 시키죠. 그러니까 쉬는 듯이 생각하라. 편안하게 해라. 이렇게. 가장 편한 자세로 세상에서. 그렇죠. 가장 졸리면 선잠 자고 편안 앉아서 편하게 쉬는 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분 만에 풀려요, 이게. 이제 10분 만에 풀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쉬운 문제를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20분 만에 이제 풀리잖아요. 30분 만에. 기분이 좋지. 예. 근데 처음에는 애들이 기쁜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그거를 몇 번 경험하면 이제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애가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견딜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처음에 앞이 깜깜했는데 한 1, 20분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더라. 그럼 성공 경험을 하면 이제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면은 애들이 몇 시간도 애가 견디고 몇십 시간도 견뎌요. 완전히 뇌를 막 길들이는 거네. 네네. 그러니까 마라톤도 우리가 1km 뛰고 2km 뛰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일이 삼각의 벌어져요. 마라톤이네. 네네. 그러니까 애가 10분 생각하고 30분 생각하고 1시간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면 도파민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쾌감이 더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이렇게 많이 하는 애는 어려운 문제를 원해요. 오히려요? 네. 그럼 그 아카데미 들어올 때는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애들이 알아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엄마가 다 보내서 부모님이 보낸 거거든요. 나갈 때는 좋아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만이 꽤 있어요. 애들이 핸드폰도 이제 수거하고 애들이 캠프니까 무슨 뭐 캠프 파이어 하고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러다가 와서 이제 우리가 5박 6일 동안 수학 문제만 푼다니까. 그건 안 들어가지. 알면 안 들어가지. 멘붕이 오죠. 그건 훈련소보다 더 심한 건데. 네. 그런데 애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가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바뀌어요. 그 몰입의 기쁨, 즐거움을 알게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재밌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쉽다고. 그래도 그래요. 다시 들어오라면 안 들어올 거래요. 다시 오겠다고. 다시 오는 률이 높아요. 예, 오늘 지금 또 시간이 다 돼서 정말 이게 몰입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네요. 거의 산매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오늘 다 돼서 내일 하루 더 모셔야 돼요. 지금 못 들은 게 이제 이론적으로나 이제 교수님이 깨달으신 것은 뭐 믿음이 가는데 실제 사례 같은 거 그런 걸 좀 들어야 제가 좀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몰입에 몰입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몰입 전문가 황롱문 전 서울대 교수였습니다.